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서해안에는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미국이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미국 합참의장 메시지가 나왔지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사실상 주장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주장입니다. 미국이 동의할 리 만무한 독자적 핵무장 추진을 이렇게 모색한다면 우리 스스로 사방에 돈구멍이 막혀버린 북한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선일보 취지는 비핵화를 통해서 전쟁 없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입에서 언제든 북한과 군사적 충돌도 회피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의 미사일 가시권 안에 있는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부터 없애자고 말해야 순서 아닙니까, 조선일보. 원전이 타격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원전 수를 더 늘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본의 경제 도발 국면에서 아군인 우리 정부를 향해서 비난과 야유를 퍼부었던 조선일보. 혹시 일본의 핵무장을 돕기 위해서 남한도 핵무장하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조선일보의 갈짓자 행보에 어지럽기만 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앞에서 겸손하고 싶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조선일보, 네, 지난 토요일자 일면을 보니까 문 대통령 미국 면전에서 지소미아 거부, 이런 제목을 달았더군요. 미국 면전에서 감히 지소미아 거부를 이야기했다, 이건가요, 우리 대통령이? 참, 어느 나라 신문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자, 지난주 새 스튜디오로 이사를 와서 스튜디오 애칭을 공모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애칭을 보내주셨고 그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KBS 1라디오 스튜디오 애칭은 용수처입니다. 용수처. 용민범죄수사처는 아닌 것 같고, 네. 용수처로 모시겠습니다. 자아로젠 듯한 중립으로 어떤 비리도 없이, 네, 공정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야, 네, 뭡니까? A4 용지로 그냥 용수처 떨렁 하나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것도 컵을 달아놨어요, 컵을. 예? 야, 저기 티모 방송, 털BS FM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공장장 해가지고 명패를 만들었더만요. 너무한다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예. 자, 여러분, 이 용수처, 급조한 용수처 팻말 보고 싶으신 분들, 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힘찬 한 주의 시작,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네, 함께 정상근 기자. 네, 이거 어머니 이 뭐예요? 목도리예요? 스카프. 스카프. 네. 어머니 스카프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스카프가 아니고요. 네. 저희 와이프 스카프입니다. 목이 계속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그래요? 계속 나는데 예. 어떻게 목을 감쌀 목도리가 제가 아니 없어가지고. 본인 거는 본인 거가 없으면 사든가 해야지 왜 그 안 해본 거를 갖다 왔습니까? 있는 거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뜰한. 용수초장답게 질문이 아주 날카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네. 질문. 네. 폐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 꽃무늬 내복을 입고 네. 그렇게 등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때는 맞았었는데. 네. 지금은 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와 현역 의원 전원의 총선 불출마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 삼선인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은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라면서 이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이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다라며 이 당 해체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김세연 의원은 또한 이 서로 물러나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진 않는다라면서 아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전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이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 김세연 의원은 이 자유한국당 내 개혁 성향의 소장파로 꼽히는 이 부산 금정구에서 5선을 달성한 김진재 의원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1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12대 총선에선 낙선하고 13, 14, 15, 16대 당선돼서 네네. 5선.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3선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삼선 의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지역구에서 8선을 한 셈이에요. 거의 한 3, 40년을 이 부자가 계속해서 네. 국회의원을 했던 셈입니다. 또 김진재 의원 하면은 또 여담입니다마는 한수이남의 최고 부자. 네. 이렇게 또 정평이 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김세연 의원의 이런 입장. 자유한국당 내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도부 반응을 보면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러 의견들을 듣겠다라면서 이 김세연 의원의 주장을 여러 의견 중 하나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요. 네네. 이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만일에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번 총선은 나오겠다. 네,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네. 지도부로서 네.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다. 이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네. 또 확실하게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으로 이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세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 현 시점에서 지도부 총사퇴보다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답하면서 역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못 막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들하고 이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몇 명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이 내용을 보면 이 김세연 의원의 주장을 다소 괘씸하게 받아들이고 괘씸하다. 있는 모양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박탈해야 한다라던가 마시던 눈물에 침을 뱉었다라든가 이런 거친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글쎄요. 이 발언이 자유한국당을 크게 흔들었던 모양인데 네네. 중진들 특히 영남권 중진들이 괘씸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좀비 한국당 존재가 민폐다. 다 물러나자
이런 김세연 의원의 말 틀린 네. 말이 없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사설 제목이 달렸습니다. 네. 사실 조중동 모두 다 사설에서 김세연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네. 메시지를 냈어요. 네.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김세연 네. 의원에 대해서요. 자, 자유한국당 내부가 뭐 안팎에서 이 쇄신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압박을 어떻게 돌파할지 혹은 수용할지 지켜볼 네네. 일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어서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 네.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한미가 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네네. 신속한 행동과 합의를 촉구하면서 뭐 곧 만나자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올린 겁니다. 네. 다만 이 트위터 글이 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썼다라기보다는 이 조 바이든 부통령 얘기를 하면서 좀 끝에 언급한 정도인데요. 마침 북한이 이 민주당 대권주자인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라고 비난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을 하면서 음.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위원장님 이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을 뭐 반박하는 듯하면서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셈인데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언급한 것은 뭐 북한의 경제 발전 관련된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곧 보자라고 말한 것도 3차 정상회담을 암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북한이 어떤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네네. 뭐 북한의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해서 당장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인사를 혹은 뭐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이렇게 네. 트위터로 무참하게 그냥 대통령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예. 야당 정치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뭐 저희 우리 뭐 국내에 또 이 명망가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네네. 그 쇼 진행자하고 또 아주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은 그런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분이 이제 사실은 자신의 인기, 지명도를 갖고 대통령이 된 셈인데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이나 뭐 노선, 뭐 이런 뭐 철학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사회적 그 포지션 네네. 이것만 놓고 보자면은 백종원 씨가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네네.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유명도 지명도만 그렇죠. 네, 유명도, 의미하는 지명도 것으로. 또 그분의 직업이 이제 사실상 뭐 이 외식업 그 업체 대표긴 하지만은 네네. 또 얼마나 친화적입니까 방송에서. 맞습니다. 예, 네. 예.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하죠. 네, 그런 그 맥락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담이 좀 길었는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언급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신보 안에 있는 뭐 가십성 코너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 나름의 칼럼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언급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신보는 뭐 어느 쪽이 초대국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네. 이 조선이 유해 기간으로 정한 그러니까 북한이죠. 이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조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이 조선,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없다. 네. 요즘은 그가 심각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이 평양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도 그려보곤 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조선신보. 북한하고 가까운 신문 아닙니까? 네, 조총련 계열인데 이 네, 북한의 입장을 알리는 그 외부 기관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하고 네네. 그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묘사했네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가차없이 비판하지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따로 떼어놓고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조선신보가 그런데 네. 오늘자 조선일보는 트럼프는 제 이익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미국 대통령을 네. 반미로 된 건가요? 옛날에 네. 조선신보는 미국에 대해서 정말 헐뜯다시피 비난하는데 네네. 예 그래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오늘 아주 맹비난을 또 했습니다. 예. 묘한 이 장면이네요. 그러면서도 또 지소미아 건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 깨뜨리면 안 된다.
미국 요구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설을 썼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도 그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조선일보 논조는 이거예요. 방위비 분담금은 너무 과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5배 해달라고 하는 건 지금도 많이 미국한테 주는데. 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과도해요. 조선일보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면 된다. 독자적 핵무장. 네. 네. 오늘 제가 여는 말에서 했던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밖에 PD께서 조선일보 너무 열심히 보시는 거 아니냐고. 예, 차로 잰 듯한 중립을 하려면은 저쪽 입장도 듣고 이쪽 입장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MC의 덕목 아니에요? 뭐 가장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단식하는 세월호 유족 앞에서 폭식 투쟁했던 일베 회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요? 아, 네. 이 검찰의 이런 행동이 좀 비슷한 행동을 부추길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불구속 기소가 있고 불기소가 있는데 네. 불구속 기소는 어쨌든 재판정에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재판에 붙이는데 다만 이제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그렇죠. 넘기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불기소는 아예 이건 뭐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다. 문제가 될 게 네.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무죄로 봤다라고 네, 그렇게 네, 보여지는 그래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단어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과거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이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좀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였던 2014년 8월 31일 그리고 9월 7일 그 일간베스트 회원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자와 햄버거, 치킨을 먹으면서 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조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개인적으로 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던져준 장면이긴 했는데 이에 유가족들이 이후에 올해 6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예.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그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이 폭식투쟁 참가자 38살 A씨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처분했습니다. 이 A씨는 고소 직후 자신이 이 폭식투쟁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지만 본인은 국밥을 미리 준비해 와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30분쯤 뒤에 현장을 떠났을 뿐 이 고소인들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아니 국밥 주장을 했는데 50인분을 가져온 게 고소인들을 모욕할 의사죠. 그걸 나눠 먹었으니까요. 네, 이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뭐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좀 저도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검찰에 받아들였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네네. 이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나가 버리게 됐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무례한 행위를 넘어서 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 그 피의자는 모욕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달리 피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즉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인 오민혜 변호사는 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항고를 하면은 어차피 시효가 만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재정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만약에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거 검찰이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판단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재정 네, 신청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원이 겁니다. 이제 그걸 받으면은 검찰은 불기소했지만 기소를 해야 돼요. 네,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네. 자식이 죽어서 굶고 또 울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밥을 먹는 인간들. 네. 그래요. 이승에서 무죄일진 모르겠지만은 과연 네, 다시는 보기 싫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생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8672번 쓰시는 분 불기소? 이럴 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 황놀부 말씀이 생각납니다. 얼어 죽을. 네. 얼어 죽을. 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정부가 처벌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어겨도 한시적으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유예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 계도 기간 부여 시 이 기간 연장 등을 우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또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도 이 시행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52시간이 넘는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뭐 재해나 재난 등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주 52시간 시행 후 기업들의 특별 연장 근로 확대 요청이 잇따르자 정부는 신제품 개발 연구 혹은 그 업무량 증가 등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해도 되게 하는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제품 연구, 뭐 업무량 증가, 뭐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자의적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52시간 시행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렵게 도입한 건데 주 52시간 제도가 말이죠. 네, 우리 정부가 이 노동 선진국이 돼야 할 텐데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자, 크러쉬아님, 정상근 기자님, 목의 포장지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포장지요? 네, 네. 포장지. 네. 저희 와이프가 열어볼 수 있는 네. 그래요. 구성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갑니다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샤님, 진짜 사나이 김세연, 자유한국당에도 멋진 사나이가 있었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5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옥산 분기점 일대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안성 분기점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일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도 모두 14km로 늘었는데요.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부근,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뒤로 중랑교부터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상계교부터 월계 1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부터 녹천교 사이와 다시 노원교 일대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자, 오늘 핫소리 지금부터 문을 열어봅니다. 북한이 지난주 우리 정부에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금강산 사업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말한 것은 반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속히 재개하고 한국이 북미 관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9월 19일 날 능라도 경기장 북한 주민들이 15만 원이나 모이는 데서 그렇게 멋진 연설을 할 수 있게 해줘서 희망을 갖게 됐는데 미국이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남한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김영철 같은 사람은 아주 모욕적인 표현까지 쓰긴 썼는데 발언 수위 내지는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빨리 이걸 풀어라 하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관련된 돌파구를 열고 와야 돼요. 열고 오면은 그게 한국 정부의 뭐 공로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빠른 속도로 진전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직접 만나지 못하고 뭐 스티븐 비건이 폼페이오 의원이 백악관 보좌관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같은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선 이미 국론 통일이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자유한국당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순국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외서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국론 통일이 이루어진 것과 다른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회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는 모두 깨끗하게 물러나자. 자유한국당 중진 김세연 의원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불출마 이유를 추가로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MB 때도 있었던 소장파의 목소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보았던 가장 건강한 상태의 정당은 예.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주 대통령 청와대 권력이 막강했을 때에도 예.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시선 100% 그대로를 용기 있게 쏟아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소장개혁파의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때는 그것이 상당 부분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그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것이 벌써 18대 국회가 그나마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18대, 19대 때 그 당내 개파간에 한 번씩의 상호 학살이랄까요? 뭐 이런 예. 표현들을 언론에서 썼죠. 예. 이런 일이 있었고 20대 국회에서 다른 한쪽에 대한 또 한 번의 예. 반복된 그런 일이 있으면서 다양성이 현저하게 약해져 버린 그런 그걸 겹치면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호성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호성 전 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은 권력형 입시 비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당시 면접위원 중에 심화진 당시 성신여대 총장과 특별한 관계 신복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교수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많이 알려진 게 면접위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에게 최고점을 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 면접위원 중에서 교수가 아닌 사람이 포함이 됐었습니까? 네,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행정 그때 부처장인가를 맡고 있었는데요. 예. 이제 심하진 총장과 이제 특별한 관계가 있고 이제 그 신복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죠. 학생 선발 면접을 보는데 교수가 아닌 일반 직원이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의 평가는 교수만 하죠. 그러니까요. 직원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장애자 전형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를 원활히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평가한 거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다른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당시 여러 직원들을 면담을 했는데 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네. 이미 이제 나경원 딸이 이 지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난 거죠. 그 어떻게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김용민 라이브. 삼성전자 50년 무노조 경영이 깨졌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즉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고지훈 삼성전자 노조 부위원장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현재까지 회사의 공식적인 반응이나 방해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동안 회사의 인사정책, 복지, 성과급, 사업장 강제 이동 배치 등등 모든 것이 회사의 일방 통행이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사 측의 입장이나 반응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은 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비공식적이라도 이제 뭐 건너서 들어오는 얘기라든가요?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건데 네.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할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조가 없어서인지 뭐 급여 상승률에 대한 근거, 뭐 고가 TO, 승진 TO 같은 삼성 직원뿐만 아니라 네.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네. 회사 누구도 답변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인사 정책이 일단 깜깜이었고요. 네. 복지도 퇴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PS라고 경영 성과금이 있는데 그 기준도 아무도 모릅니다. 각각의 사원에 대해서는 반강제 전환 배치도 있고 네. 보상도 없이 네. 사업장 이동까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사의 일방 통행이었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이 딜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네,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3629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인데요. 아직 4대주의 노예 근성 가진 분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딴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강대국과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시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너무 과도하면은요 아무리 동맹이라도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6192번 쓰시던 분. 제발 미군이 스스로 철수하고 미군 주둔 비용으로 신무기 개발하고 첨단 장비 구입해서 자주 국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주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려고 정탐하려고 있는 것이라 절대 철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폭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중국과 러시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죠.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요. 미국이 불편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 자, 이경주님 용수처 삼행시를 보내오셨어요. 용하다고 해서 왔는데요. 수많은 뉴스 중 진짜 뉴스를 어떻게 가려내죠? 처음부터 끝까지 김용민 라이브만 믿으면 되는 거죠. 예. 전화 저기 슬로폰이 뒤에 있어서. 네. 예. 들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7730번 쓰시는 분. 기소독점 기소편의 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지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엉킨 한일 관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자국 기업의 배상 참여는 있을 수 없다.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 일본으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못 박았다고 하지요.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복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번 주 토요일 0시에 종료가 되는데 이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했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액화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개 물질, 3개 소재 모두 수출 허가가 나오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7월 초에 세계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일본 측에서 이제 폴리이미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이제 불화수소, 이제 에칭가스라고도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3개를 했다가 8월달, 9월달 하나씩 풀어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에칭가스 액체 부분까지 전부 다 풀린 거니까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에 걸렸던 품목은 전부 다 일단 그 수출이 허가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일본에서 그 화이트 국가,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3개 품목뿐만 아니라 네. 이게 앞으로도 이제 1200개 품목에 대해서 언제든지 일본이 이제 캐치홀 제도로 해가지고 네. 수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풀린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바뀐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일본 측에서 계속 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원래 이제 이게 수출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보통 30-40일 정도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무려 지금 13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데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둬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든지 말든지 뭐 큰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한국 대기업에서 상당히 지금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네. 아니면 수입 대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 이런 데 굉장히 지금 상당히 성공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순도라든지 에칭가스의 순도는 이제 99.999% 해가지고 순도가 제일 높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것은 이제 거의 일본이 독점적으로 한 70% 이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 같은 테스트 베드에서 이 국산의 액체 이 불화수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LG 같은 데서도 이제 에칭가스를 국산화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기 안 심으면 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순도라든지 앞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계속 만들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 이거 국산화해도 큰 문제 없다. 순도가 대기업이 사주지 네. 않아서 그렇지 뭐 순도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상당 부분을 석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국내 대기업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최고의 품질, 말하자면 일본의 에칭가스인데 이것을 들여다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기에는 국내 경쟁 또는 이제 국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런 그것이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네. 예, 그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냥 싸고 그다음에 이제 순도가 좋은 일제품을 많이 쓴 건 사실이죠. 네. 네, 앞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국산화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산화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일본 소재의 의존도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까봐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 조치를 전부 해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으로서는 시장을 계속 잃게 되거든요. 한번 그렇죠. 이제 예. 시장에서 그 자기 제품을 안 쓰게 되면 음. 국산화가 좋은 제품이고 또 수입 사업 다변화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네. 굳이 일제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제 시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WTO에 지금 오늘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2차 고위급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일본 측으로서는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재판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묶어둬 가지고 수출을 하지 않다가는 일본 측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차별하고 공정한 이런 그 국제 간의 무역 거래가 기본인데 그 원칙을 일본 측이 이미 수출 규제를 상당 부분 깨뜨렸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언제까지나 이것을 특별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 않다가는 일본 측에서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무튼 일본도 지금 상당히 그걸 조금 뭐 이걸 액체 부분 에칭가스를 풀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왜 일본은 우리한테 도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자기들 편도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경제 보복인데 네. 아니 그 과거사에 대해서 전범 기업이 사죄 보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네네. 아니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일본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 기업들은 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죄 보상을.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한일 간에 상당히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일본 기업이 그 배상할 마음가짐을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 2011년부터 이 옹보단하고 일본 기업 측하고도 접촉이 있었고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을 우리가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고 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청구권 협조가 끝났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출 규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이 지금 수출 7위고 일본이 5위거든요. 네. 한국과 일본 무역량 합치면 영국하고 프랑스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무역 체제에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에다 수출 규제를 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을 상대로 경제 도발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한 셈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진 재고가 지금 내년 예를 들면 봄까지는 그 재고가 가지고 있지만 네. 일본에서 또다시 수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 부품을 또는 이제 장비를 일본이 지금은 한국의 하이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올해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게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이 폭이 16년 만에 가장 좁혀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003년에 아마 190억 달러 무역 적자가 그게 제일 적었고 많을 때는 2008년인가 360억 달러까지 엄청난 대일 무역 적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자재라든지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이제 대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양은 한 10% 줄었는데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양이 한 2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사실은 이제 제 발등에다가 이제 도끼를 찍은 거죠. 불매 운동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불매 운동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일본산 자동차, 네. 그다음에 일본산 여러 가지 소비재가 또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본 맥주 같은 것은 거의 말하자면 판매가 제로에 이를 정도로 네. 거의 국내 판매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심한 게 일본에 타격을 준 게 일본의 지방 관광. 예. 네, 지역에 이제 한국인들이 보통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객에 그런 지역이 일본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한국인들 가가지고 현금을 쓰고 그게 이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이건 한국 관광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이었는데 이건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서도 마음을 잃은 일본. 하얀새님이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얀새님이 가미가제의 일본답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자, 이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 일부 해제 이거는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담긴 거라고 보시나요? 일본 측은 수출 규제를 했지만 지소미아는 연장하자고 계속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규제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하고 2급 이상의 고급 비밀을 가지고 한국과 군사정보를 보호하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지 그 논리 자체가 제가 많은 일본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빨리 수출 규제를 좀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지난번에도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수출 규제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방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되는 쪽도 있지만 연장할 필요 없다라는 여론도 강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별 이변이 없는 한은 네. 아마 금요일 날 밤 12시에 종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0시, 토요일이 시작하는 0시부터 이제 지소미아가 맞습니다. 종료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요. 한일 정부가 WTO 분쟁에 따른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협의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가 안보 목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꾸준히 펴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세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명분을 만들면 그걸 잘 안 바꾸거든요. 네. 지금 수출 규제가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 말하자면 한국으로 수출된 에칭가스가 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또는 이제 북한 또는 이란으로 갔다는 이제 페이크 뉴스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한국에다 3년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또 지금 제네바 스위스에서 지금 한일 간의 고위급 회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아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은 결국 WTO 1심 재판으로 갈 텐데 현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유리합니까? 일본이 유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는 네. 일본 측에서 가트라든지 WTO 규정에 있는 무차별적이고 공정한 이런 무역 거래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을 상대로 해서 특별하게 이제 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수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는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든지 이것들은 이제 명백하게 자유무역의 어떤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우리 측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팀이 지난번에 수산물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으로 WTO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2년간. 네. 거기서 이제 승소했던 팀들이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WTO에서 2차례 이상 이긴 적이 있고
이미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문제에서 줄곧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에게 연장을 압박하던 미국이 일본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4배 인상, 네, 이런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미국 정부의 기브앤테이크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미국은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이거 완전히 미군의 뭐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청난 대외 간의 무역 적자를 안고 있고 미국은 네네. 그런 점에서는 미군의 조둔 부위들을 현지 국가가 반드시 분담해야 된다. 또는 이제 부담 비율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는 것이 미국식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맹보다는 사실 이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일본의 미국의 통상 이익이랄까 이런 점이 너무 강조되면서 사실은 조금 한국이나 일본에 납득할 수 없는 좀 부당한 요구 같은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오바마 정권 때는 이런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일 동맹에 대한 상당한 관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됐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전에 그 중국에게 팔려다 못 판 그 옥수수를 대신 사줬잖아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네네. 옥수수를. 이 지금 일본의 태도는 대미 굴종 외교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감각이 약간 또 다른 면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본으로서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제 지난 1000년 이상 중국하고는 뭐랄까 갈등과 대립이라 할까요? 네. 상호간의 불신 같은 것이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중 문화라는 것이 일본의 하나의 정치가 될 중요한 어떤 네. 기본 정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위해서는 미일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미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아쉽더라도 또는 약간 비굴하더라도 미일 동맹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자존심도 없는 약간 굴종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죠. 예. 너무 미국한테 그 호구처럼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것도 하나 좀 여쭤봤습니다. 예. 자,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